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쇼핑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도만 할 수 있는 전 컴맹입니다. 제 직장은 정연이 없는 직장입니다.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는 그때가 되면 내 삶이 초량할 것 같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말에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컴맹인 주제에 유튜브를 한번 용감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일기를 쓰듯이 어디엔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쓰입니다. 컴맹이라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믿는 건 함께 일하는 동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전에 말해줬잖아요. 까먹었으니까 묻지. 그러니까 좀 기억하라고요. 누가 까먹고 싶어서 까먹었나? 하고 소리를 질러도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자기 일만 하는 동료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잠시만 와서 좀 봐줘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와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거기 있었구나. 그럼 진작에 와서 좀 알려주지. 좀 안다고 너무 그러지 마. 나중에 유튜브 잘 되면 넌 국물도 없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주고받던 말에 서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거 했으면 다음에 뭐 하면 되지? 그러지 말고 기본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합니다. 기본 개념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해도 개념을 못 잡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이것저것 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멍청이 같아서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긴 한숨을 쉬며 세상에는 자음과 모음 몰라도 한글은 읽을 줄 안다? 내비게이션 볼 줄 몰라도 운전은 잘한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가르쳐 주겠다.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르쳐주면 안 되나? 자꾸만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하면 뭐 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도 못하지. 내가 바보도 아닌데 띄엄띄엄 가르쳐주니까 더 모르지 하고 퍼붓고는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서 후회했습니다. 나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겠구나. 나보다 내가 쏟아낸 말 때문에 동료가 상처를 더 많이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상처는 멀리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직장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만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상처를 줄 수가 없죠. 상처란 것은 나만 겪고 있는 힘듦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랑처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면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먼 사람이 상처를 주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늘 보는 사람, 너무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면 힘이 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문제가 있으면 우리 눈에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일정 시간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떨어져 있어 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시간이 필요한데 무조건 빨리 치유를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슬퍼할 때 슬픔의 것도 맛보아야 합니다. 눈물의 짠맛도 실컷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마음이 안정되고 뭔가 어루만져 줄 것 같은 공간, 아니면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상처가 되고 마음의 후회가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잊으셨나요? 최악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잊으려고 노력하면 잊어지던가요? 오랜 시간을 우울하게 슬피 울면서 살아가면 사라지던가요? 왜 이런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까 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 잊을 수 있던가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 사랑의 흔적이 사라지던가요? 내 인생에서 원래 없었던 사람으로 잘라내고 살면 가슴속 기억들이 없어지던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각양각색의 만남이 있고 그 중에서 상처를 받고 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친밀감을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친밀감이 좌절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욕구를 억압하고 옆에 사람 두기를 어렵게 생각하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친밀감이 있으면 애착 대상의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힘들 때 나에게 충전을 좀 해줘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상처가 다 같은 상처는 아니거든요. 어떤 상처는 가벼운 연고만 발라도 며칠이면 낫지만 깊이 패인 상처는 도려내고 채우고 꿰매고 수술을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든 해소가 되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상처의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싸움, 연인과의 싸움, 친한 친구와의 싸움, 사실은 그런 사이니까 싸우죠. 가깝지 않고 친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겠지요. 가까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누구나 매우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대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을 갖고 잠시 동안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처를 받은 감정들을 처리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자신을 돌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은 감정에 대해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상처를 받은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치유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주는 것도 상처를 위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자신을 위한 작은 보상을 주며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편하니까, 친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로 이루어진 모임에 참석하면 주로 건강과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쉬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이면 60인 사람도 늦기 전에 또 다른 인생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까
부부싸움만 자꾸 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마지막이 아닌 아름다운 인생 제2막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또한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질 좋은 삶이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살아갈 것인가를 50이 되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50대 정도 되면 살면서 얻어진 지혜를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대는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달렸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 또한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설날과 추석만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죽으라 일만 했습니다. 일이 1순위, 가족은 2순위, 꿈은 순위 밖으로 밀려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벌레로 전 살았습니다. 50이 되었을 때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생각에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쉬지 않고 달리면 목표 지점에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꿈꾸는 생활과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고 여유가 생기면 쉬지 않고 달린다고 못해본 것들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고 배우자는 여태껏 살아온 방식대로 각자 각계 전투를 하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취미생활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나이 50이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휴대폰을 새로 바꾸면 기능을 제대로 활용 못해 문자와 전화통화만 합니다. 휴대폰은 똑똑한데 주인이 똑똑하지 못한 거지요. 요즘 음식점에는 주문하는 것도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젊은 세대에는 일도 아닌 일들이 큰일로 다가옵니다. 50대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30대에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고 40대에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50이 되고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도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안 되는 운동이 많아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가면 된다고 미뤄온 여행은 이제 귀찮고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지난 시간이 너무 아쉽고 허무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하고 취미도 빛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하라고 합니다. 난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았을까라는 문업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말일 겁니다. 요즘 나이 50이면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나이 50이면 인생 후반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 가정 환경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50이 되면 100세 인생에서 딱 반입니다. 인생 후반에 들어온 거죠. 10대에서 40대까지 살면서 살아온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잘 돼도 내 탓이고 못 돼도 내 탓인 모든 책임을 내가 스스로 져야 되는 50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이 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타인들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넣기 전에 다듬어 가야 할 때입니다. 50대가 되면 비참할 만큼 외로운 사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나 자신이 좋은 말보다 나쁜 점만 꺼집어내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아닌지, 용감하다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무례하고 불손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닌지, 자기 편견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옳은 말만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탓하고 욕하려면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인지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의 파장은 엄청나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활동이 차츰 뜸해지고 거리가 생겼을 때 외로움이란 것은 삶을 송두리째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이 없고 우리의 미래는 기대와 다르게 잔혹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움받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른답지 못하다, 나이 값을 못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면 궁리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조금 못해도 조직에 묻어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 후반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50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언젠가 친정엄마가 난 너무 오래 살았다 아이가. 내 몸이 이렇게 병들어 너거를 힘들게 할 줄 몰랐대. 천년만년 안 아프고 살 줄 알았다 아이가. 내가 너거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타. 더 많은 것을 못 해준 것이 가슴 아프다는 말보다 나를 아프게 한 말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고. 자식들 안 굶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식만 공부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효자 자식이 옆에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프노 하시며 논에 가면 있을라나 밭에 가면 있을라나 내 인생은 어디에 있노 이렇게 구슬픈 소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을 살아온 엄마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둘 단절돼가는 생활이 엄마의 기억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마다 행복과 살아온 삶의 결사는 다르겠지만 분명 우리 엄마는 자신의 삶이 없었다는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난 50이 되면서 엄마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했죠.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병명으로 50대를 살아가는 시간을 하늘이 주었습니다. 딱 60살까지 살면 후회 없다고 생각하고 50대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여기며 정말 품격 있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60이 되었습니다. 품격 있는 50대를 설계했듯이 또다시 난 60대를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 제2막을 비참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친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직장과 자식들,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50평생 만들어 온 내 인생입니다. 지쳐가는 나이 50대지만 수없이 엎어지고 일어서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있기에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히고 살아온 세월보다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내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